근신경 통증 조절학회의 1강 기초 수업입니다. 5강까지 수업이 있는데 오늘은 초급 과정의 기초 과정을 시작할게요. 37번 손의 골관근들 진행하겠습니다. 손의 골관근들. 말 그대로 손의 골관근들은 골이 뭐예요? 뼈죠. 간이 뭐예요? 우리 시간 할 때 간이 뭐예요? 시와 시 사이를 간이라 그래. 간격이라 그러죠. 시만 있으면 어때요? 멈춘 거예요. 몇 시 그러면 3시 그러면 그 순간을 뜻하는 거예요. 시간 그러면 뭐예요? 흘러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뼈와 뼈 사이를 뜻하는 거. 그건 뭐야? 이 뼈와 뼈 사이에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손에 뼈 사이근이라 그러는데 신용어로는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뼈 사이마다 다 근육이 있다, 그죠? 이게 골관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엄지 쪽으로 손가락 마디로 가는 건 없죠? 엄지로 가는 건 모지 구근이라고 근육들이 많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지를 움직이는 근육들은 여기에 다 있어. 그리고 신전근육이나 외전근육이 또 위에서 여기서 또 와, 손목 쪽에서. 그래서 이런 게 없는 거고 지금은 두 번째 손가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옛날 드라마에 막 일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죠? 옛날 사람들은 알겠죠, 지금 이야기하면. 요즘 지금 대학생들은 이게 뭔지 모를 겁니다, 그죠? 차인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차인표라는 사람이. 그때 이 골관근을 써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골관근을 좌우로 움직인다. 좌우로. 그래서 이쪽에 붙어 있는 우리가 하곡자리라는 이 부위에 있는 근육이 제1 배척골관근인데 배척골관근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은 손등이죠. 장척골관근이 여기 있는 장척골관근이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관근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동작이 요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손등 쪽에 이제 골관근이 있고 여기 보시면 손바닥 쪽에 있어요. 자, 손등 쪽은 어때요? 벌리는 근육이에요. 벌리는 근육. 손을 이렇게 벌리는 거. 손이 잘 안 벌리다 그러면 돼요. 배척골관근이 굳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두 개가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가운데에 잡혀 있다, 그죠? 그리고 어때요? 벌려야 되니까 두 번째 손가락 벌려야 되니까 여기 붙어 있고 또 네 번째 손가락 벌려야 되니까 여기 있죠. 그리고 소지 외전근이나 모지 외전근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근육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만 있으면 되네요. 그래서 배척골관근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지 외전근이라고 외전근이에요. 이거는 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장척골관근 얘는 어때요? 손을 모으는 거잖아. 모으는 건데 가운데 손가락은 배척골관근이 딱 가운데를 잡아주니까 필요 없죠? 뭐만 당기면 돼? 2지 당기고 3지, 4지 당기고 5지 당기면 되죠. 그럼 3개만 있으면 되네.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풀 때 어떻게 풀어요? 골관근을 풀 때? 장축 골관근 쪽일 때는 이쪽 가운데를 중심으로 바깥쪽을 중심으로 내가 만져야 돼. 그죠? 이쪽 배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시정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만지면 이리 만질 건지 이렇게 만질 건지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척 골관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운데 손가락에 되면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내가 2지와 3지 사이로 만지고 그리고 4지와 5지 사이를 만질 때는 어때요? 가운데 손가락 방향을 바라보고 내가 만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 근육을 정확하게 촉진하고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것까지 잘 풀어줘야 지신경이 어디로 지나면 측면으로 지나가. 그러면 이제 골관근이 나빠지면 신경, 손가락 끝까지 신경이 순환이 잘 안 돼.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풀어야 돼? 손을 푸는데 뭘 풀어요? 아침에 저희가 새벽에 연습 안 하려고 체조를 했죠? 그때 뭐 했어요? 손가락 스트레칭 시켰죠? 앞뒤로 찢는 거. 그게 골관근 스트레칭이에요. 제가 이제 저 스승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평소에 해가지고 다 찢으라 해갖고 계속 찢었던 거야. 그래갖고 그래야 손을 부드럽게 잘 쓰니까 그걸 해야 된다 해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을 내가 점수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를 그냥 그때부터 들었던 대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실력을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배웠으니까 골관근 관리를 해야 돼요. 마사지로 풀기도 하고, 그죠? 테크닉으로 메뉴 테크닉으로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에 강화 운동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나의 손을 아주 금손을 만들 수 있어요. 금손. 잘못하면 어때요? 똥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근육 관리 안 하고 막 만지면 똥손이 되는 거예요. 테크닉이 잘 안 먹히는. 약손을 만들어야 됩니다. 약손. 약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골관근 관리를 잘하고 골관근을 단련을 해야 돼요. 단련을. 그래서 골관근도 계속 단련하다 보면 알통색이 이렇게 벌리면 볼록 튀어나와요. 이렇게. 계속 단련을 하면. 그래서 우리 알통 튀어나온 거 있죠? 그처럼 요 손등을 딱 벌리면 요도 볼록 튀어나오고 요도 볼록 튀어나오고 막 이 사이사이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발달이 안 되면 어때요? 요거 쑥쑥 들어가 있어. 알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잘 쓰면 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알통처럼. 그래서 손에 있는 근육도 단련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손을 더 섬세하게 그리고 잘 쓸 수가 있어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114페이지인데 자, X표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가운데 그림 어디만 있나? 자, 제1 배척 골간근에 있고 그 다음에 제2 배척 골간근에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없어. 갑자기 어디로 가? 소지 외전근으로만 가 있어요. 그죠? 나머지 골간근은 없어. 나머지 골간근은. 그래서 있는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어때요? 약지로서 어때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변함없는 거야. 어느 쪽으로 잘 안 치우쳐.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큰 일을 안 해. 그래서 약속할 때 쓰는 반지를 끼우는 약혼 반지가 결혼 반지가 여기 끼댔죠, 그죠? 그래서 약지에 약지. 자, 왜 근데 이렇게 생기는지를 이유를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글씨를 쓴다고 펜을 들고 있다, 그죠? 글씨를 써봐요. 쓰면서 어떤 골간근에 힘이 들어가나 한번 느껴. 이 어떤 느낌이죠? 자, 이렇게 글을 쓴다 했을 때, 자, 엄지손이 세 번째 손가락을 내리 누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2 배척 골간근이 외전을 하죠. 배척 골간이 손을 버리는 거랬잖아. 배척 골간근이 특히 요 제2 배척으로 이제 손을 벌리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위로 초올리려고. 엄지가 내리 누르니까. 그리고 어때요? 이지 같은 경우도 중수골에 힘이 걸려 있죠. 중수골에 손가락에는 안 걸려 있는데 중수골을 내리 누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수근이 내리 누르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붙어 있는 제1 배척 골간근이 또 외전을 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지와 삼지에 관련된 배척 골간근이 벌리게 돼 있어요. 힘을 수축을 하게 돼 있어요. 단축. 근데 가운데 손가락 힘을 안 써. 왜? 4지, 5지와 3지 사이에서 그냥 샌드위치 돼 있는 거니까. 힘을 발휘할 필요 없죠. 근데 어떻게 돼? 소지는 어때요? 외전을 하는 힘이 작용이 돼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가 형성되게 이렇게.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갖고도 물을 퍼고 이렇게 한다 그죠? 이렇게. 그때 이런 이 근육들을 또 섬세하게 잘 쓰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지금 내가 물을 따를 때도 견단질의 내전과 함께 전환의 내전과 함께 손에 이제 수근굴근, 그죠? 수근신근, 그 다음에 지굴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에 힘을 주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섬세한 동작들을 하면서 쉬운 것 같지만 해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이제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뭔가 작은 걸 만지고 뭔가 정리하고 이렇게 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때 이 손의 기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을 계속 그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래서 뭐 운 좋게도 다도를 20대부터 했는데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치료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몸과 마음과 머리가 있다 그러면 마음적인 거 있죠. 상대방을 대하는 예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도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대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사람 대하는 방법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그 선을 안 넘으면서 편안하게 대하는 방법을 터득했단 말이에요. 예의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게 불편함이 없어. 대신 뭐가 불편하겠어요? 내가 옳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틀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제 힘들겠죠. 그러면 내가 화를 안 내고 받아줄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즐거움이 없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랬죠? 피하랬죠. 나하고 안 맞고 내가 화가 나고 성이 날 것 같으면 비위가 상할 것 같으면 피하시라고. 부딪혀갖고 괜히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러면 안 좋은 게 돌아오죠 나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피하세요. 근데 내가 비위가 좋아지고 간이 좋아서 웬만한 건 화도 안 나고 그거 웃을 수 있고 그 정도의 마음적인 수련이 되면 어때요? 누가 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죠. 누가 와도 아무리 거지가 와도 비위가 안 상하면 아유 요즘에 참 힘드시겠네요 하면서 1,000원을 주든 뭐하든 밥을 사주세요 만원 주든 그죠? 주면서 마음을 베풀 수도 있고 아니 뭐 또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어때요? 아유 참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뭐 어쩌고 아유 제가 뭐 괜히 쳐다봐갖고 기분 나쁘게 했네요 하면서 한번 쳐다봤을 뿐인데 그러고 넘어가 줄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내 마음 수련이 되면 그런 걸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어때요? 저도 받아치는 거죠. 내 비위가 상하니까 나도 화가 나니까 나도 성깔이 있으니까 받아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 수련이 된 거와 안 된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해야 돼요. 저도 그게 제일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걸 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수련하고 마음적인 것을 계속 이제 그런 걸 치료를 내가 해갖고 이런 거 내가 쉽게 고칩니다. 그런 댓글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하는 것처럼 어때요? 마음적인 것도 그 정도는 제가 받아줄 줄 압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가 상처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세요. 이럴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테크닉이 커지듯이 그죠? 진단을 잘하듯이 마음적인 것도 그렇게 키워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지덕체라면 지덕체고 아까 했던 3H
헤드, 핸드, 하트라는 마음이라는 이 부분의 수련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마음이 좋아요 하지만 남을 만났을 때 그 아닌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받아줄 수 있냐가 마음 수련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가는 거지 내가 욕심이 커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이게 마음이 아니에요. 아닌 거를 봐도 넘어가 줄 수 있으면서도 측은지심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마음의 수련이다라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수련을 가세요. 마음에 대한 수련을. 자, 그리고 통증을 한번 보시게 되면 통증. 자, 제1배척 골간근이 아프면 어떻게 가죠? 엄지손을 중심으로 두 번째 손가락을 중심으로 시신을 중심으로 쭉 앞으로 가고 어때요? 손등쪽을 따라서 가다가 새끼손가락까지 갑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손바닥 쪽도 아프고 어디도 아파? 손가락 바닥 쪽도 아프고 손등 쪽도 아파. 요렇게 통증이 퍼진다라고 요렇게 아프다고 했을 때 여기를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말로는 뭐라 적어놓은지 봅시다. 1번 집게 손가락의 노뼈 쪽에 강하게 방사하고 손등 깊숙이 손바닥에도 방사한다. 그냥 그 부위를 이렇게 어렵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하나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 그림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돼. 글로 외우면 너무 어려워요. 그 글 그대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2번 종종 새끼손가락의 손등 쪽과 좌뼈 쪽을 따라서 방사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여기도 아파. 원래 여기가 메인으로 아픈데 가끔씩 여기도 아프다는 뜻이에요. 종종. 그리고 끝마디 뼈 사이 관절에서 강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끝마디 뼈 사이에서 강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뼈마디 끝에서. 그리고 4번에 보면 긴 손바닥근 다음으로 손바닥의 통증을 방사하는 빈도가 높아요. 긴 손바닥근이 뭐죠? 구용어로 장장근. 여기서 이렇게 하는 두피트레넷하면서 수장구축 이야기했던 근육 있죠? 그 근육 다음으로 여기 통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아파하고 온 손님이 있으면 어때요? 장장을 푸는데 좀 남았대요. 한 70% 좋아지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다 푸는 것 같아. 다 좋아져야 되는데 남았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여기 제1배척 골간근을 풀어줘서 남아있는 손바닥의 통증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이제 2지와 3지 사이에 있는 골간근의 포인트가 있다. 그죠? 여기는 골간근의 포인트가 두 개네요. 그죠?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촉진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생겨갖고 문제가 되면 통증이 어디로 가요? 측면으로 따라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아까 지신경이 어디로 간댔죠? 측면으로 간댔죠. 측면으로. 그래서 골간근이 안 좋으면 이 지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통증이 어때요? 손가락 측면을 따라서 갑니다. 손등 쪽도 아니고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 측면 쪽으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새끼손가락의 바깥쪽 면에 통증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소지외전근. 소지외전근도 마찬가지. 바깥면이 뭐예요? 새끼손가락의 지신경이 바깥쪽으로 가는 신경이 하나 있겠죠? 그 신경을 누가 누른다고? 이제 골간근이 아닌 소지외전근이 누른단 말이에요. 소지외전근이. 이런 이유를 하나하나 다 밝혀내서 통증이 왜 이리 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어때요? 기초 수업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4강 수업의 이론입니다. 4강 수업의 이론. 이런 방사통이 왜 이렇게 다 퍼지는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왜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왜를 설명할 수 있었다면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근막통증 증후군을 안 붙이고 바로 학자가 붙은 학문의 책으로서 바로 나버리겠죠. 정립이 된 거니까. 근데 처음 썼을 때 이 책이 어때요? 그렇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어요? 신드롬 해가지고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책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근육학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근육학의 학문의 단계로 만든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 스승님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근데 그 뒤로 그렇게 부르니까 나머지 다 근육학 강의라 그래. 근데 알고 보면 어때요? 근육학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근막통증 증후군을 강의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지금 안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 있는 학회가 몇 군데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리고 그렇게 명쾌하게 책이 쓰여진 것도 지금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통증의 기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된 책이 없어요. 가설만 있어요. 이래서 통증이 생길 것이다. 저래서 생길 것이다. 무슨 가설마다 있고 통증이 왜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된 책이 지금 현재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임상을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연구해서 정리가 좀 되면 그걸 이제 강의도 하기로 하고 나중에는 책을 써내가지고 이제는 정립이 된 단계에 통증이 정복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방의학 쪽에
통증이 정복이 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수술과 시술에서 수술 시술 전 단계는 어때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다가 이제는 이게 왜라는 걸 이해해서 이게 다 되는 단계가 돼버린 거죠. 지켜봅시다. 운동 좀 하든지 쉬든지 이런 말이 아닌 이제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라는 게 왜 아프다라는 걸 설명 가능하게 되면서 해결되는 시대가 이제 곧 오는 거죠. 몇 명이 할 때는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 할 수 있을 때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자, 이제 증상을 볼게요. 3번 증상. 자, 손가락 관절염에 의한 통증으로 쉽게 오진 않다. 손가락 관절염에 의한 통증으로 쉽게 오진 않다. 그래서 골관근이 고장나면 이제 손가락 관절염으로 오진하기도 하지만 이게 심해지면 실제로 관절염으로 넘어갑니다. 관절염으로. 자, 2번에 보시면 손가락 경직으로 인해서 단축 끼우기, 쓰기, 지기 이런 일상생활이 힘들면서 좀 섬세한 동작들이 안 돼요. 섬세한 동작들이. 그리고 3번 헤베르된 결절. 여러분들 학생 때 한참 필기 많이 할 때 어때요? 여기 울퉁불퉁 튀어나온 적이 있었죠? 지금은 없죠?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튀어나왔을 때 어때요? 골관근을 아까 필기하면서 얘기했죠? 어떤 골관이 쓴다고. 그 골관근들이 나빠지면 여기가 튀어나와.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또 안 하면, 필기를 안 하면 어때요? 또 이때 사라져. 이게 골관근하고 헤베르된 결절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결절이 생기는 게 골관근 때문에 그래요. 그 결절이 생긴 그 이름을 헤베르된 결절이라고 불러요. 울퉁불퉁 튀어나온 거. 그러고 보니까 자세히 그림을 보면 어때요? 114페이지에 손가락 근육들이 좀 울퉁불퉁하게 그려놨죠? 이불로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림 못 그려서 손이 떨려서 그런 게 아니고. 4번에 보면 통증의 원인과 활성화 요인이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기 동작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뭔가 진다는 것도 쉬지 않고 풀어주지 않고 진다는 것도 안 돼. 강한 운동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됐고 일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중간중간에 어때요? 몸도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겁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근육도 풀고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면서 하는 동작을 가진 직업들이 다 뭐인지 가로 안에 보세요. 재봉사, 화가, 조각가, 기계공. 주로 이제 손을 다 많이 쓰는 직업들은 다 해당돼요. 대부분이죠. 지금의 직업들이 대부분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 모니터를 두드려야 되니까.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지속적이고 강력한 손가락 동작이 요구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손상을 쉽게 받으며 만성적으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기도 합니다. 긁어지기도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깜짝 놀랐어요. 못합니다. 맞아요? 긁어가 아니고 굵어진다. 그죠? 그래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기도 합니다. 굵어지기도. 그래서 이 골관근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디가 굵어져. 나중 되면 결혼할 때 반지를 꼈는데 이제 그 뒤로 못 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못 빼요? 이제 골관근이 안 좋은 사람들이지 못 빼는 거예요. 골관근이 안 좋은 사람. 지금 제가 다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반 한 분이 반지를 빼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도구를 잡으면 이런 것들이 잘 깨질 수 있잖아요. 기스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반지를 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꼈는데 못 빼는 거예요. 옛날에 꼈는데 한 번도 뺀 적이 없대. 근데 지금 빼려고 하니까 어때요? 골관근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안 빠져. 바지가 굵어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빨리 좀 빼요. 너무 오래 차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겨갖고 평생 못 빼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를 목걸이에 차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반지를 목걸이에.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단순히 근육학적인 이유입니다. 그거는 근육학적인 이유. 나이가 들면 다 골관근이 안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풀고 이러면 골관근이 계속 문제가 없이 살 수도 있겠죠.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언제든지 반지를 꼈다가 뺐다 할 수 있는 손가락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골관근을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이가 들면 끼고 있는 것을 빼기가 어려워지는 단계로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넣었다가 뺐다 했던 반지를 못 빼니까 비누칠하고 빼고 뭐 하고 빼고 막 그러잖아. 나이 들면.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한 번 끼면 이제 못 뺄 것 같으면 어때? 이제는 안 끼려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반지를 잘 안 껴. 그리고 반지를 끼면 손가락 마디가 굵어서 어때요? 안 이뻐 보여서 이제 안 끼려 그래. 이제 안 끼려 그래. 그리고 손을 어떻게 보여줘? 옛날에는 반지를 막 끼고 이렇게 보여줬다면 지금 어떻게 호호 웃고 막 이런 반지 보여줬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렇게 보여주지. 이렇게 손가락이 못생겼으니까 괜히 뭐 잡으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손가락 때문에 일어나는 젊은 사람은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괜히 막 이러면서 보여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굽힌 채로 보여주려는 심리가 생기겠죠. 자기가 반지는 이쁘지만 그 반지에 비해서 내 손이 못생겼기 때문에 마디가 굵어서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것도 다 드라마 보면 보여요. 드라마 보면. 그리고 3번 골프 손잡이가 손에 맞지 않고 가는 경우에 근육들의 가부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손에 안 맞아. 내가 딱 원하는 크기에 딱 잡히는 그립이 있어. 그래서 골프채도 잡아보고 내한테 맞는 걸 사야 돼. 남이 좋다 해서 그게 나한테 안 맞아. 자기는 엄청 비싼 걸 샀다 해갖고 줬는데 그게 자기한테 맞는 그립의 굵기였어. 근데 내가 잡아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그건 나한테 좋은 게 아니야. 아무리 비싸도. 그러면 어때요? 내 손만 고장나는 거야. 내 손만. 그리고 4번의 마지막. 해베르덴 길절이 발생하고 관절염으로 진행하기도 한다라고 됐죠. 아까 그래서 여기 울퉁불퉁 튀어나오다가 어느 날 어떻게 더 심해지면 진짜 관절염으로 발전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골반근을 풀어줌으로써 어때요? 평생 내가 손가락 관절염 없이 살 수 있는 행위를 내가 깨달아서 관리하면 좋겠죠. 그리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도와주시면 좋겠죠. 무조건 병원에 왔다고 뭐 파라핀만 담가라고 그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손 마사지 하는데도 정확하게 골반근을 풀지도 모르면서 손만 쭉 물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정확한 근육들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풀어주는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100점짜리가 되는 거죠. 활을 쏴도 가운데 10점짜리 맞추는 사람이 좋죠. 그죠? 10발을 쏘면 10발이 다 10점 맞추면 100점이 되잖아. 근데 그 옆을 맞추는지 아예 못 맞추는 사람들은 어때요? 포인트를 못 맞추는 사람들은 100점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걸 쌓야겠어요. 활을.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고수란 뭐예요? 빨리 해결하는 사람. 하수는 뭐예요? 좀 느리게 해결하는 사람. 하수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가 있으면 그 어때요? 딴 데서는 잘 못하면 20번만 해줄 걸 잘하는 사람은 10번만 해주니까 2배로 비싸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빨리 해결해 주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그리고 안 괴롭게 해결해 주잖아. 아픈데 시원하게 만져주면서 쉽게 잘 풀어주잖아. 근데 어딘가 가면 멍들이고 너무 아프고 근데 고문 받듯이 있으면서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돈 내고 고문 받으러 가야 되잖아.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그래서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이런 작은 근육들까지도 완벽하게 촉진하고 풀 줄 아는 능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골반근도 여기까지 할게요.